그 각 단편이 아니라 좀 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정의선 부회장 썸네일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 정의선 부회장의 실수는 PYL이거든요. 여러분 PYL 기억나시나요 혹시? PYL이라고 이렇게 뭘 보여드려야 돼. 광고 이것도 엄청 많이 했어. 김연아가 노래를 불렀지. 네. 팔리지 않는 양산차의 라인업. 그래서 i30, i40, 벨로스터가 원래 뜻은 그게 아니지 왜 그거부터 얘기하면 어떡해. 뭐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거야.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스타일이고 unique, unique is PYL. Unique is PYL. Unique is 나만의 style, 나만의 way, 나만의 life. Unique is Veloster. I30, I40. Unique하게 남다르게, unique하게 색다르게 life is unique. Premium Unique Lifestyle, PYL.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고 근데 그걸 팔리지 않는 양산차 라인업이라고 황영이 얘기해줬어. 황영이 얘기했어 심지어. 그리고 제가 어디 현대 어디 강의 때 이런 얘기 했더니 되게 웃으셔. 근데 씁쓸함이 있어요. 근데 그 전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면 뭐냐면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에서 디자인 기아 가지고 성과를 좀 냈다고 저는 들었고 그 성과 인정받아서 현대차 부회장으로 온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GBCS라고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이걸 올리자. 이러면서 뭐 뉴 띵킹, 뉴 퍼서빌리티. 차 막 길 다니면서 나도 좀 보고 얘기해. 분량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거지. Hyundai believ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aking cars and making cars that make a difference. Every moment you experience the wonder created by Hyundai, expect to hear this sound.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그러면서 벨로스터라는 괴물차를 나타낸 거지. 근데 이건 매출이 아니라 그 황영 이런 거는 왜 내는 거죠? 뭐 아웃라이어 브랜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매출과 상관없이 뭐 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를 야기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광고나 마케팅이 소비자의 이 멱살을 잡고 사이새 개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매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빌딩이 잘 돼 있거나 저거 사고 싶은 차고 뽀대나구나 되거나 행동적으로는 트래픽 빌딩을 만들거나 정보를 막 찾아보는 행위, 물어보는 행위, 대리점 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팔리지 않아도 좋은데 세일과 상관없이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경우 뭐냐면 이미지 빌딩용이거나 트래픽 빌딩용인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 그런 컨셉카를 만들어서 했다. 그럼 이미지 빌딩용이겠죠. 근데 벨로스터는 굉장히 파격적인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막 해서 젊은 애들의 그 현대자동차 애들이 가지는 그런 기존의 인식, 그런 걸 좀 많이 좀 희석시키면서 현대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미지 빌딩뿐 아니라 트래픽 빌딩의 효과를 노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벨로스터는 마케팅 커미션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집행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떤 거에 참여하게 되면 트래픽 빌딩은 자동으로 더 일어나니까. 그거에서 벨로스터가 얼마나 팔렸니는 만약에 현대차가 그런 전략적 목표를 한 거라면 세일즈 대수는 큰 평가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요. 참고로 글로벌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이든 현대든 우리가 불만도 많고 그런 경우를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정부의 도움이 컸던 거예요. 우리 가두리 양시장에 가둬놓고 못 사게 했거든. 우리가 70, 80년대, 90년대 소니를 살 수 있었어. BMW를 살 수 있었어. 가둬놓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삼성이나 현대는 국내 소비자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현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온 것도 맞아요. 어찌됐건 현대자동차는 국산 고유 모델의 엔진이 있어요. 그게 사업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거 엔진 개발하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쏟는 것보다 엔진 수입해서 다는 게 훨씬 사업성이 있었을 거예요.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는데 78년에 포니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포니 디자인 개간지납니다. 지금 봐도 훌륭합니다. 이태리 디자이너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료 있죠? 앞부분만 할까요? 꿈을 꿨어요. 포니 갖고 싶어요. 포니 자료 넣지 마. 아름다운
포니 현대 이것만 한 3번 반복할게. 이게 있어요. 각종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포니는 40개국의 해외 시장에서 세계 인류 메이커의 자동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포니에서 나중에 엑셀로 이제 80년대 바뀌면서 정비가 되잖아요, 라인업이. 우리나라 현대차죠.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수출한 게 제가 기억이 맞다면 80년대 중반이에요. 85, 6년쯤. 그러니까 숫자는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멕스라고 뒤에가 붙었었죠. 아. 프레스토 아멕스. 그 이제 국내에서 팔 때는 미국 수출형이라고 보여주려고. 아멕스. 네. 미국 론칭했을 때 그 현대차 광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걸 롱테이크라고 그러나요? 멀리서 찍는 거. 롱테이크에 이 끝에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쫙 와서 화면 여기 끝에 세워요. 정차시켰어. 이놈이 내려. 막 뛰어가. 그래서 또 화면 끝에 또 차를 한 대 갖고 와. 몰고 와서 그 차 뒤에 주차를 해. 내려. 앞차를 타. 또 앞차가 쭉 가. 이렇게 돼. 한 대 가격에 2대를 현대였어요. 제가 그 광고를 회사 다니면서 봤는데 울컥했어요. 진짜 울컥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30년 정도 돼서 어찌됐건 현대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탈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록 제가 현대자동차를 안 탄 지는 거의 20년이 됩니다만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점 믿고 딱 하나 그 손실 혐오 성향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층이나 이 자동차 사람들이 현대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물론 모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거냐면 같은 가격을 지불했는데 왜 미국 가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맞죠. 그게 내 이익이 침해됐다가 아니라 같은 재화를 투자했는데 나한테 손실이 크다라는 손실 혐오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현대차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보살피고 준비하지 않으면 현대차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 85년에 제가 군대 갔거든요. 용산에 있었어요. 그때 아리랑 택시, 미군 부대용 택시가 있어요. 아리랑 택시가 그게 그때 플리머스였을 거예요. 플리머스. 제가 몇 년 전에 봤더니 최근에 아리랑 택시 다 국산차예요. 그 미군 애들이 우리나라 차를 중고를 사서 거의 썩어가는 걸 타지 우리나라 차를 새 차로 뽑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 자체를 차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 가지는 짜증남과 열패감이 좀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86년인가 이때쯤에 대우에서 르망이 나왔을 거예요. 르망. 연도는 확인해 보세요. 근데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르망. 그때 그 같이 근무하던 미군 놈이 지나간 르망 차 보고 한국 차 멋있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캡틴 호튼이라는 그 대위놈이 있었는데 르망 저거 오펠 거요. 딱 그랬어요 나한테. 아, 그래요? 그저 대우기 아니고 오펠 거요. 오펠 거 받아 뭐 그랬든 말든 르망 굉장히 이쁘고 멋있었잖아요. 그때 그나마 좀 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카 르망 탄생. 첨단 기술, 연비 혁신, 미래 감각의 안전 설계. 21세기의 승용차 르망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월드카 르망 대우 자동차. 그때 주한미군이셨잖아요. 미군이 아니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였죠. 주한미군을 서포트하는 뭐 미제방이 그런 얘기하고 싶냐? 미제방. 미제방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 지금 얘기 좀 르망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기억이 한국차 중에 제일 좋아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 그 어렸을 때. 그래서 르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 처음 나왔던. 처음 거. 그거는 제가 길가에 앉아서 차 지나가는 걸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차는 그 차가 멋있어서 다시 보고 싶은데 차가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차들이 많이는 안 다녔는데 되게 좋아했고 르망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전자식. LED 전자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 86년일 거예요. 이게 아니라 숫자로. 숫자로 나오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TV 외화 시리즈 중에 전격 제트 작전이 있었는데 그 차 키트가 계기판이 그랬거든요. 숫자가 팍 돌아가고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부심이 함께 달린다. 월드카 르마.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가슴. 정상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 너로 인해 내가 더욱 빛난다. 월드카 르마. 대우 자동차.